안녕하세요. 서울국립박물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조는 서울국립박물관의 전시관에서 역사한 장인의 새롭변화라는 전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국립박물관에 오픈하는 전통의 하나의 장르인 공예를 다루는 중요한 박물관인 만큼 그 전시는 훨씬 보람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예 발자취 전시에 따라 출발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전시를 알아보기 앞서서 서울국립박물관은 한국 최초의 국립박물관 사실부터 알아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공예품을 해도 공예를 둘러싼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이 담긴 곳인데요. 그럼 이 전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장인 세상을 기록되어서 이 전시에서는 제가 대표적인 작품들을 차례대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금속 공예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나전칠기와 같은 도자기 공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으로 보시면 이 작품은 양국사 이제 칠포랑 금강조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는 분들은 민사도랑 중고라는 걸 정상으로 가지고 세로를 정교하게 작업하는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생생하게 조합되는 기술적, 예술적 완성도가 박물관 안에서 높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보시기만 해도 굉장히 무늬들이 굉장히 세세한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이제 작품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때 당시 이제 금속 공예 그때 당시 전통이다며 그 예술 무늬들을 실제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이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제 이름들을 보여드려서 일단은 이게 이름이라고 합니다. 잘 홈사파에서 나는데 금속 무늬들을 이제 그림으로 나열했는데 잘 보시면은 이제 부처와 같은 이제 인물이 꼭 한 명씩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작품에서도 보셨지만 이 작품에서도 굉장히 그때 당시 전통이라는 세세한 무늬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작품이자 마지막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창동 은입사 향원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사찰의 뒷단에 이제 놓이던 향로 일종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14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 다음에 극락으로 이제 신앙과 관련해서 죽은 자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해서 제 생각에는 그저 평범한 향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잠깐 감상하시고 가겠습니다. 그럼 공예박물관 장인 세상을 이롭게 하다 두 번째 전시를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시는 흙과 불로 역사예술을 창조하다 전시인데요. 그럼 흙과 불로를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도자기가 떠오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도자기 전시를 같이 관람할 건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자기 전시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천자성감부분과 한문이 매병이라는 작품인데 저는 이 작품이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그 도자기 형태를 자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매병이라 불리는 이제 도자기인데 이제 고려 당시 때는 이제 중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설명이 되었다고 하고요. 당연히 이제 도자기의 그 기본 재료 흙으로 만들어졌고 전부 부안 지역에서 그때 당시 고려 시대 또 이제 부안 지역에서 이 전체적인 무늬라든지 형태라든지 제작을 한 소중한 도자기라고 합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이 도자기 잠깐 관람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 한번 보실 건데요. 현재 이제 장식 문양과 기법, 그 다음에 빛깔들을 한꺼번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도자기의 그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이 쪼개져있는 도자기들을 다 관람해 보시면은 이 빛깔이라든지 문양 기법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잠시 관람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특별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금속공예부터 도자기까지 지금 장인 세상을 이롭게 하다 전시 중 두 개 전시를 관람하셨는데요. 세 번째 전시는 나전칠기를 다룬 나전칠기 5색 천란함을 제안하고 관람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그럼 나전칠기를 관람하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멈춰볼게요. 자연이준, 네, 뭐, 귀한 도료, 네, 도료라고 되어 있는데, 오칠인데요. 이 오칠이라면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이제 나오지 않지만, 예전에 이제 출시되었던 고급 공예품의 마감재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그럼 이 오칠은 말로만 말고 실제로 관람하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갈까요? 나전칠기의 제작 공정을 아주 세세하게 20단계로 나누는 게 작품인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색깔이 정말 다양하네 하다 하시다가 갑자기 무늬가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거는 그저 작품이 아닌 이 나전칠기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20가지로 다뤄놨는데요. 네,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부 장인의 손에 돕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부는 이제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때 당시 장인의 손발과 이제 오른 제작 과정을 함께하는 장인의 새로운 일부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장인들이 이 나전칠기를 다양한 작품을 만들 때 사용했던 실제 재료들이라고 합니다. 재료들이라고 합니다. 네, 크게 이 장인들이 썼던 도구들은 성목장 도구, 칠장 도구, 나전장 도구, 부석장 도구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이 장인들이 만든 흔적이 정말 진실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 작품 하나 보시고 다음 전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전시에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작품은 나전 오랑이홍틀 무늬정원이라는 대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현존하고 나전 정원이 국내의 유일하게 분석되었고 아무리 여러 개로 국내에 많은 작품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나전과 한국분들 중에 정말 세심한 무언들을 쓰는다고 하는데 네,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전칠기 무늬 경함이라고 하니 굉장히 색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두석장, 금속을 녹이고 두들기다. 이 장인들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두석장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석장이라는 분들은 이 금속의 발견과 가공,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을 바탕으로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제작하신 재료들이라든지 이 두석장 분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서울공예박물관의 전시 1동 전시를 다 관람했습니다. 여러분은 금속공예, 도자기, 나전칠기 전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면 저희는 이 세 가지 전시를 관람을 하고 이제 전시 이동, 상세 전시실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 이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전시 이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전시 이동에서는 저희가 세 가지의 핵심적인 세 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형식으로 여러분께 공예박물관의 전시 이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전시 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전시 이동 전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시 이동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소개해드릴 전시 중 3개 중 1개를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장인이 새긴 왕실의 특별한 이름이라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간단하게 잠시 설명하고 가면은 이제 왕비, 왕세자 등을 책봉하거나 이제 이런 조노나 시로 이름을 올릴 때 당연히 기록물과 어책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는 전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작품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자세한 이제 이름이나 명칭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아까 전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세자, 왕손 이제 이런 왕위의 계승자들을 올린 이제 책봉할 때 그 조노나 시오 이름을 이제 기록물로 남기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추측은 이 책을 보시면 그 왕비, 왕세자 중에 다양한 이름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기록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전시는 일상의 공예로 나아가다라는 전시인데요. 제가 이 전시 또한 제가 부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전시 3개 중 1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앞선 전시를 소개를 드렸고 두 번째 이 전시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이 전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임진왜란 아닌 1592년에 일어난 이후에 사회질서가 혼란해졌으나 이 농업 생산성 확대와 상호 발달로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계층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생기고 이제 완벽하게 생겼던 이 일상의 공예, 그때 당시 공예 문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는 전시입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작품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못하고 급하게 넘어왔는데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일상의 공예로 나아가다 그 가운데는 이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조선 미술품 제작소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92년 임진왜란 이후에 병성업 등 이러한 것들이 발달되면서 그때 당시 일상의 공예의 중심에 자리 잡고 조선 미술품 제작소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때 당시 전통의 공예를 만들어내고 그때 당시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간단하게 그때 당시 제작소 일러스트를 감상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시 이후에 마지막 전시를 관람하실 건데요. 네, 바로 근대의 공예가들이라는 전시부터 보실 것입니다. 근대의 공예가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시대를 여러분 이어서 왔는데요. 과연 이 근대, 가장 최근인 근대의 공예가들은 어떤 문화, 공예를 작업했는지 한번 이 작품들을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작품들을 보시면은 이 작품은 약간 주전자 느낌이 나요. 네, 맞습니다. 은재, 표주방 모양 주전자라는 작품이고, 네, 오른쪽은 은재, 공항무늬 화병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둘 다 근대의 공예가들 중에 가장 유명한 분으로 손꼽히는 조각장으로 인정받으신 김정석이라는 공예분이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네, 굉장히 지금 그때 당시 근대에 갑자기 변화된 공예 작품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이 아까 작품보다 훨씬 개수가 여러분이 많아진 것을 느껴주실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작품들 여러분, 그냥 눈빛으로만 보시면 굉장히 청동색의 느낌, 여러분이 바로 만끽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 청동 백자, 바로 청자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또 이제 가장 근대 공예가들 중에 최고로 손꼽히는 일본 황인춘 공예분들이 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청자 닭이 세트나 이런 것들 지금도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공예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작품들 잠시 감상하고 넘어가 보도록, 이제부터는 둘러보는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장인 세상을 이렇게 하는 전시 모든 관람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감상평이 느껴지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 장인 세상을 이렇게 하는 전시를 보면서 이 금속공예, 나전칠기, 도자기 등 다양한 그때 당시 공예 작품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이 전시가 서울국립박물관 전시 중 정말 단연 손꼽히는 1위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울국립박물관에 방문하신다면 이 장인 세상을 이렇게 하다 이 전시는 꼭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